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여자가 100일 이내에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꼭 그 시간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 1시간을 봐도 사랑에 빠질 수 있고 단 한 달을 만나도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이내가 사랑이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이내에 헤어지자고 했던 여자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헤어지자고 한 것일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귄다는 것 자체를 뭔가 정말로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감정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기는 그렇게까지 끌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남자 쪽에서 고백을 한 거야. 그 고백을 거절하지 못한 거죠. 사귀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 거절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그런 여성분들은 만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만나고 사귀면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확실히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방이 고백을 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거절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애매한 감정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나름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뭔가 그 건조했던 생각이 남자랑 연애를 해야겠구나, 계속 만나야겠구나라고 감정이 바뀌지 않아서 결국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중간마다 행복해 보이고 데이트를 하면서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이 남자와 연애를 시작을 했으니 잘하려고 노력은 할 거란 말이에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재밌고 웃고 뭐 관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온 거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가끔 사연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대신은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여자 쪽에서 먼저 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귀게 됐다. 근데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 이게 어떤 경우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경우면 두 가지입니다. 금사빠이거나 아니면 승부욕, 상대방을 꼬시고 상대방이 넘어오는 거에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갖고 싶거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남자를 꼬실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 사람이 나한테 넘어오는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남자분들이 보통 정신을 못 차리게끔 합니다. 어느 날 보니 내가 사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신 남자분들은 이 여자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했던 모습에 이미 많이 빠져있고 반해 있는 상태예요. 나한테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는 과정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이 남자를 좋아해서 연애를 하자고 하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귀고 나니까 그 마음이 확 식어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식었으면 어떻게 돼?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막상 가지고 나니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길게 하고 연애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나오는 쾌락, 지금 나오는 도파민,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막상 사귀고 나니까 내가 생각한 연애 혹은 내가 생각한 남자와 다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썸을 타고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각자의 미래를 그리지 않습니까? 뭐 연애를 하면 어떨지, 사귀면 어떨지 나름 상상을 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썸 탈 때 내가 상상했던 연애, 썸 탈 때 이 남자가 나한테 해줬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했던 그런 가능성, 그런 상상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 내가 생각했던 연애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썸 탈 때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까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딱히 아니었던 거죠. 뭔가를 꼬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3개월도 안 가서 완전히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상이 깨졌을 때 이 남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연애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판단이 섰을 때도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 플러스 하면은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나와 딱히 그렇게까지 사랑에 격렬하게 빠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윈윈하고 서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연애가 아닌 것 같을 때,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도 그냥 애초에 정이 들기 전에 싹을 잘라버립니다. 네 번째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안 맞을 때입니다. 특히 이제 속궁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속궁합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별 사유라고 꼽습니다. 오히려 오래됐으면 이 잠자리라도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정이 있을 텐데
텐데, 그런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했는데 여자가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거나 이러면 이 속궁합 부분에서도 맞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고 더 노력하지 않고 더 노력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로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딱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100일 이내에 연애를 했다면 서로 알아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나랑 연애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한 달이라도 빠르게 끊어내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이별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슴앓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웃음까지